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또 손에 잡히는 경제 유익하다고. 왜 유익하겠습니까? 네, 유익하죠. 2% 때문에 유익한 거지. 오늘 아주 기분 좋으시네요. 오늘 생태탕 먹고 옆에 딱 소주 한잔 했잖아 내가. 오늘 기분 좋은 입도. 네. 네, 좋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행복한 김현우 소장님. 제가 보기에는 김현우 소장님은 도대체 피부 관리 비결이 뭔지 항상 물어보고 싶어. 이러면 보십시오. 훤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클로즈업 한번 해주세요. 클로즈업 한번. 예. 클로즈업 안 해주시네. 네. 네. 자, 오늘 NPL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네. 즐거운 금요일 저녁입니다. 네. 네, 춥네요. 네, 오늘은 예. NPL. 네. NPL. NPL이라는 거 이제 아까 뭐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네. 소리는 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끝나는 네. 음악이 나온다고? 예,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괜찮아요? 네,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NPL이라는 거 이제 뭐 많이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그 부실채권. 부실채권입니다. 근데 예전부터 이 NPL에 투자를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꽤 있었고 그 NPL로 뭐 고수익을 낸다라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여기에 얽힌 뭐 각종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심심치 않게 네. 벌어지기도 했었고 또 NPL 투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NPL 투자가 고수익을 내다 보니까 그런 걸 대신 투자를 해준다라고 해놓고 가다가 뭐 아예 사라져버린 그런 운용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얘가 오늘 뭔지 실제로 부실채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고 우리도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은 뭐 뭘 좀 들여다보고 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까 앞서 말씀해주신 이 프로님이 그랬잖아요. 이거 평생 안 보고 살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주식과는 달리 주식은 공부를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네. 사실 뭐 확률이나 가능성만 조금 올라가는 거지 돈을 벌어다 줍니다. 공부를 하면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얘는 공부를 확실히 잘 해놓고 그걸 바탕으로 잘 적용만 하면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큰 돈은 아니고 확실하게 벌 수 있다. 큰 돈도 벌 수 있고요. 큰 돈도 벌 수 네, 있다. 그리고 소액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오.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로또야? 오. 로또는 운이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과학입니까? 과학까지는 아니고 거의 이제 공부만 잘하면은 이거는 되겠다. 김현우 소장님은 왜 저 공부하기 싫어서요. 공부만 하면 되는데 공부하기 싫어서 그 돈을 안 버신. 공부를 해야 되고 네. 여기에 또 많은 시간이 또 투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걸 고르려면 네. 수시로 들여다보고 많은 시간을 좀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NPL이라는 게 뭔지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어려운 말로 많이들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네.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해놓고 있어서 이걸 예. 어떻게 하면 오늘 가급적이면 좀 친근하고 쉬운 말로 전달을 해드릴까? 네. 그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좀 예. 뭐 가급적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네. 그냥 설명해 주셔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그냥 괜히 쉽게 설명하려고 네. 그렇지 아니요, 않아셔도 쉽게 설명하고 좋아요. 네, 뭐 좋긴 하나. 그러니까 저희는 다 이해를 하나. 저희 시청자들은 네. 어렵게 설명해도 이해하시는 분들이지만 네. 어디 한번 쉽게 설명해 봐라 맞는지 그게 제일 무서워. 지금 뭘 얼마나 고민했다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네.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화면을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일단 NPL이라고 하는 게 뭔지 부실채권이라고 하는데 부실채권도 뭐가 어느 정도가 부실한 건지 네. 그러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갚는 채권, 잘 연체가 되는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예. 부실채권이라고 분류를 하는 건 아니고 네. 어느 정도 안 갚아야 부실채권인지가 아하.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거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아마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고정이하 여신. 들어봤어요. 그렇죠. 어. 그 고정이하 여신이란 단어가 뭐 우리가 은행의 건전성을 판단을 할 때 BIS 비율, 뭐 고정이하 여신 비율 이런 거 따지잖아요. 네. 자, 대출금을 보면 요건 그냥 대출금. 예. 상식으로
않은 내용들로 대출금을 보면 총 이제 5단계 자산 건전성 분류의 단계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눠집니다. 크게는 3단계인데 정상, 요주의 그리고 고정 이하. 고정. 고정 이하. 고정 밑에. 그 밑에. 그렇죠. 맨 밑에 보시면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고정 이하라는 게 고정과 그걸 포함해서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렇게 나뉜다. 그래서 고정 이하 여신이다 그러면 고정 등급 이하에 있는 대출들을 말하는데 이걸 통틀어서 NPL, 네. 영어로 이제 non-performing loan 해가지고 수익이 없는 대출. 그러니까 이건 갖고 있어봐야 수익 창출이 안 되는 무수익 여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으면 어느 정도로 안 갚는 것이냐? 네. 요 정도로 안 갚는 겁니다. 아이고. 네. 자, 일단 정상하고 요주의 같은 경우에는 연체가 뭐 안 되는 연체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잠시만요. 이거 화면이 넘어갔나요? 제가 보는 화면하고 여기 있네요. 예. 자, 정상하고 요주의는 연체가 뭐 1월 미만. 그러니까 기간을 주로 봅니다.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여부보다는 일단 연체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됐느냐가 중요한 기준이에요. 예. 요거는 뭐 크게 우리가 알아둘 필요까지는 없고 예. 다음이 한달 뭐- 못 갚은 건 못 갚은 걸로 안 친다. 네, 그냥 네. 사람이 살다 보면 정도는, 그럴 수도 그렇죠. 있지.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네. 살짝 뭐 신용카드 그거 그럼. 금액 까먹고 뭐 며칠 밀리기도 하고 그렇기도 그러다 하고. 전화 받고 알고 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 뭐 그 정도에서 네. 한 달에서 3개월 미만은 네. 그냥 요주의 단계. 예. 별로 문제될 건 아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고정하고 이제 회수 의문, 추정 손실이라는 게 있어요. 예. 요게 이제 고정 이하 여신이죠. 일단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거. 그래 이건 진짜 돈이 없으신 거죠. 네.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서 포함을 하는데 우리한테 빌려간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빌려간 것도 포함을 합니다. 이 사람이 딴 곳에서도 3개월 이상 연체가 되고 있구나. 예. 그러면 이제 슬슬 위험하다라는 채권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예 이 고정 여기 영어로 해놓으니까 이걸 스탠다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고정을. 스탠다드. 네. 스탠다드. 그거 이제 우리말로 해놓으니까 고정이라고 되는데 요 이하 단계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불안불안한 채권으로 봅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거. 네, 3개월 이상 연체된 거는 이제 불안불안하다라고 보고 네. 그런데 그 연체라는 게 우리가 채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자만 내는 게 있고 주택담보대출은 뭐 이자와 원금이 같이 들어가는 것들도 네. 있고 네. 뭐 별게 다들 있죠. 그리고 또 네. 월 단위로 상환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3개월마다 한 번씩 상환하는 채권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예.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네. 네. 요게 이제 약정기일 그러니까 대출을 갚아야 되는 날로부터 얼마가 밀려 있느냐. 아까 3개월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돈 갚는 날짜가 다음 장이거든요. 이거 제 여기서 예. 그렇죠. 네. 이거 복잡하긴 한데 그냥 대충보다. 보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원래 네. 여기 요 날 갚아야 됩니다. 0이라고 되어 있는데 갚아야 되는데 네. 그때부터 한 달 정도 연체가 돼도 정상. 네, 정상. 네. 그리고 한 달에서 3개월 그러니까 총 만 3개월까지도 요주의로 보는 대출이 있는가 하면 월 단위로 이자만 내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보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내가 그날 갚아야 되는 날짜로 해가지고 꼭 3개월 90일은 아니다라는 거 채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고정 이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안 갚으면. 우리가 신용카드 아마 깜빡해서 밀려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예. 바로 연락 옵니다. 그쵸? 연락 오죠. 문자 일단 오고 네. 그다음에 그래도 안 나오면 전화 오죠. 전화 와가지고 고객님 뭐 이렇게 이자 밀렸습니다. 혹은 얼마가 납부가 안 됐습니다. 네. 해가지고 계속 독촉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얘네들이 이걸 판단을 하죠. 그냥 못 받은 돈 치고 삼각해 버릴까? 떼어 먹혔다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처분을 할까? 3개월 이상부터가 이제 다른 손에 넘어갈 수 있는 채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그 채권을 사다가 돈을 버는 건데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즉 1,000만 원짜리 채권이 있다. 누군가 금융기관에 1,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네. 돈을 안 갚아요. 한 900만 원, 100만 원쯤 갚다가 네. 900만 원 정도를 안 갚았어요. 네.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900만 원짜리 채권이죠. 그러니까 원금은 총 처음에는 1,000만 원이었지만 900만 원짜리를 이 사람한테 잘 받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 네. 한 반이라도 받고 혹은 500 정도라도 받고 딴 데 팔아가지고
그 정도 원금이라도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을 하면 예. 팔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900만 원 받을 수 있는 딱지를 네. 500만 원에 팝니다. 네. 그럼 500만 원에 안 기자님이 사셨어요. 예. 사셔서 그걸 그 돈을 안 갚은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든 받아내면 500 이상만 받아내면 본전이잖아요. 네. 본전 이상은 하는 거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는 그렇죠.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수익을 내는 게 기본적인 NPL의 구조다. 아하.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여기까지 간단하네. 네. 예. 간단합니다. 뭐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나요? 그 정도는 우리도 다 어디에서 궁금할 게 생겨요 도대체? 아, 내가 설명 잘했다. 이건 설명을 못 할 수가 없는 아, 거야. 네. 괜히 어? 고정 이하 뭐 이 여신들 분류해서 네. 하여간 은행이 판단하기에 못 이 사람은 받을 것 돈을 같다. 못 못 받을 것 받거나 같다. 받으려면 골치 아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팔아, 우리 채권 직원들 팔아. 인건비가 비싼데 어디 그분 따라다니게 하냐. 네네. 그냥 받을 돈 있지만 다 못 받는 셈 치고 네. 헐값에 팔자. 네. 그럼 그거 전문으로 받는 분들이 있다. 네. 그분을 NPL 업자라고 하나요? NPL 사는 사람. 네. 거기서부터 다시 쭉 이어갈게요. 예. 제가 네. 나 미국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아니요. 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 있을 때만 안 하시면 돼요. 진짜 정말 미국에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걸 빼고 말하면 된다니까요.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서머니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네. 얘를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먼저 돈을 안 내요. 치료를 받고 일단 집에 오잖아요. 일단 집에 오면 집으로 병원비가 한 달이나 있다가 통지가 돼요. 그럼 그때 이제 뒤늦게 갚는 거예요. 아 병원비는 그때 퇴원할 때 수속에서 내는 게 아예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이렇게 작은 병원은 돈을 내지만 큰 병원들은 그냥 가? 그냥 가요. 우와. 그냥 집에 가. 그리고 내 주소만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그럼 네. 우리 집으로 날라와요. 예. 그러면 그게 채권이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럼 내가 나중에 내야 돼요. 근데 안 늦게 내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못 내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 어떤 적이 있었냐면 한 3개월쯤 끌었어. 일부러. 예. 들은 얘기가 있어서. 예. 딱 고정 이하 여신 3개월이잖아요. 받으면 3개월쯤 돼서 거의 다 돼서 제가 병원에 가서 허름한 행색을 하면서 백그라운드 브리핑 들려가 있고 허름한 행색으로 어수룩한 영어를 쓰면서 네. 제가 뭐 한국에서 왔는데 돈도 별로 없고 좀 깎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깎아줘요. 많이. 누가 병원이? 병원이.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3개월 넘어서 안 갚으면 병원 입장에서는 병원 입장에서 채권을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넘길 때 확 깎은 가격에서 넘겨버려요 병원이. 그러니까 병원이 넘길 때 내가 넘기는 가격보다 덜 깎아주고 받는 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내가 보였을 때 아. 얘는 못 갚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들면 그냥 그 병원 내가 병원 채권을 생각하느니 그냥 아. 조금 깎아줘서 지금 받고 말자. 그걸 병원 선택한 창구 직원이 본인의 본인 재량으로 팀장이 결정해요. 제가 그래서 좀 깎아줄 수 있냐고 했더니 내가 팀장이랑 상의해 보겠다고 레터를 오. 다시 보내줘요. 아하. 그러면 훨씬 싼 가격으로. 이야. 이야, 그럼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I'm from Korea. I'm a beggar. 프롬 코리아는 뭐 안 얘기 안 하시는 해도 게. give me a 평소- discount. 나는 진짜 갚을 생각 있다.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조금 깎아주면 안 되겠지.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I will try my best. 일부러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많이 깎아주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반? 반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굉장히 많이 깎아주죠. 그 본인의 신용이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냐면 제가 미국에 금융기관은 있으니까. 아니니까. 금융기관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요령입니다. 자, 일단 금융기관, 은행,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네. 금융기관에 가서 그런 소리를 하면 아마 저기 청원경찰이 쫓아오겠죠. 그래서 네. 은행이나 이런 곳들은 그걸 묶어가지고 큰 데다 팝니다. 파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뭐 캠코, 자산관리공사라든가 아니면 뭐 유한코 이런 데다가 이제 팔아가지고 일정 금액을 크게 회수를 하죠. 그러니까 굵직굵직하게 도매로 파는 거예요. 네. 도매로 팔고 그 중간에 큰 굵직굵직한 회사들은 이제 쪼개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뭐 조금 큰 기관 투자한테 네. 뭐 소매로 팔기도 하고 왜 이렇게 웃으세요? 하는데 네. 자 이게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제 카드값이 밀렸어요. 네. 뭐 카드론 뭐 이런 거 써가지고 한 1,000만 원이 밀려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사신다 두 분이서 투자를 해가지고 네. 500만 원을 사가지고 저한테 야 김현우한테 이제 가서 1,000만 원 달라 그러면은 500만 원 야 따블이네 수익률 100%네 해가지고 그걸 사셨을 때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한테 돈을 받으실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냐? 그건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투자하는 NPL은 담보부 채권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예.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거의 없거니와 그걸 대신 해줍니다. 우리한테 돈을 투자하시면 이걸 우리가 대신 받아다가 수익을 나눠줄게요라고 하는 곳들이 대부분 부실의 문제가 생기거나 뭐 잠적하거나 네. 뭐 네이버 찾아보시면은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NPL은 담보부 채권이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로 뭔가를 빌렸는데 네. 못 갚아. 예. 아니 뭐 빌딩 담보대출로 빌렸는데 못 갚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오면 된다. 그럼 그 은행이 그거를 싸게 얘다 네가 받아라라고 우리는 귀찮아라고 싸게 준다고요? 네. 미친 거 아니에요? 담보가 있으면 경매로 담배로 붙이면 하면 되는데 되는데. 그렇죠. 그걸 왜 넘겨요? 싸게 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1번.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제가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러면 네. 이거 임의 경매라고 해가지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 예. 경매를 임의로 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개시 명령이 딱 나오죠. 이제 경매가 개시됩니다라고 뭐 12월 1일부로 해가지고 시작이 되면 그게 바로 다음날 자 사세요 이게 아니라 한 6개월 7개월은 걸립니다. 시장에 나오는데. 네. 그래서 딱 나와요. 제가 못 갚은 돈이 3억이다. 그러면 3억이고 이 집값이 5억인데 이것저것 따져보고 유찰될 거 아니에요. 뭐 요즘에 집은 거의 유찰 안 되지만 네. 유찰되면 또 한 달입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그래가지고 뭐 몇 달이 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에 있어서 자금 회수 기간이 길다라는 거. 만약에 그런데 그 자금 회수 기간이 좀 짧을 거라고 예상되고 100% 회수될 거라고 판단되는 건 안 팔아요. 네. 뭐 은행이 미쳤다고 그 진짜 그걸 네. 팔지는 않고 그렇게 조금 약간 지저분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것들도 팔고 그다음에 이걸 가장 팔아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면 은행이 지켜야 될 기준 때문에 규정 때문에 대손충당금이라는 것. 그러니까 은행은 평상시에 돈을 떼일 거를 대비해서 네. 비상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데 그 대손충당금의 비율이 아까 뭐 고정이야 뭐 여러 가지 여신들 있잖아요. 네. 고정에서는 뭐 20%그 밑에 등급에선 50%그 밑에 등급에선 뭐 100% 이만큼씩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네. 채권들이 있으면 예. 이해되셨나요? 안 됐죠. 그러니까 다시. 예, 화면에 네. 이걸 다시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아까 5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이제 예. 고정 이하 NPL이라고 고정 이하, 부르는 예. 고정 이하에서는 네. 요 고정 단계에서 지금 걸려 있는 채권들에 대해서는 20%를 비상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1억 네, 빌려준 아하. 거면 2천만 원을 그쵸. 떼일 가능성에 대비해서 아예 따로 그 돈 빼어놔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예. 회수 의무에 대해서는 원칙만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이거는 어떤 대출 상품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뭐 네. 주택담보대출이냐, 아하. 신용카드냐에 따라 다른데 네. 기본적으로 회수 의무는 50%. 네. 그러니까 여기에 1억 나가 있으면 이건 5천을 아하. 갖고 이해했어요.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추정 손실 여기는 이제 100%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어. 이건 무조건 못 받는다. 네, 무조건 못 받는 거는 못 받으니까 니네들이 비상금으로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어. 예. 그래서 얘를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너희들이 얼마를 갖고 있느냐, 대손충당금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늘 파악을 해요. 네. 요즘에 검색을 해보시면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비율이 거의 사상 최고치라고 나옵니다. 네. 오늘 아침에 하는 그 라디오 방송에서도 뭐 저기 연체율이 굉장히 낮다. 왜 낮으냐? 연체가 될 것 같은 혹은 연체가 시작된 채권들은 팔아버립니다. 네. 팔아버려야 돼. 분기 단위로 얘네들을 결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못 받을 것 같은 것들은 미리미리 팔아버려서 없애버려요. 그건 연체 채권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렇죠. 연체 채권이 없어지는 거죠. 은행 보고 야 너희들 연체 채권을 1%를 넘게 갖고 있지 마 했는데 100개 중에 2개가 연체 채권이야. 예. 그러면 하나를 갚으라고 조를 수도 있는 거지만 얘가 못 갚을 것 같으면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남한테 싸게 팔아버려. 팔아버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 대손충당금과 이제 뭐 그런 건전성을 따졌을 때 이런 게 많이 쌓이는 것보다는 일부 조금씩 소각을 하는 게 좋다. 그럼 그 일부의 금액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우리나라 이제 6월 말 2분기 기준 해가지고 부실 채권이 이거 은행만입니다. 저축은행이나 이런 것들 이금융권 빼고 네. 12조 2천억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한 이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기업과 뭐 가게, 뭐 신용카드 다 합쳐가지고 한 12조 2천억 원 정도 예.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다. 네. 그 중에 뭐 대손통장 적립률을 보면은 155%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 높습니다. 비율은 높은데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를 보니까 자 상매각 매각한 거는 1조 원이 됩니다. 1조 원을 분기, 팔고. 예, 한 개 분기에 1조 원이나 시장에다 팔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야 이거는 못 받겠다, 없애버려라고 한 게 9천억 원이나 되고, 요게 이제 네. 한 분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게 1분기 때는 요 정도,
뭐 작년 2분기 때 같은 2분기 비교를 했을 때 요 정도 예, 요 정도.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꽤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것도 규모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다라는 게 요 그래프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실채권 잔액은 점점 줄어가지고 지금 12조 2천억 원 정도고 네. 새로 발생하는 거는 요 위에 조금 진한 그래프, 막대 그래프. 그런데 보시면 요 밑에가 뭐냐? 없앤 거, 정리한 거, 삼각한 거, 네, 삼각한 거. 삼각 팔거나 매각하거나 삼각한 것들. 그러니까 거의 그때 그달 그 분기마다 생기는 것들은 그만큼 하네요. 그만큼. 거의 시장에 팔아서 없애고 있습니다. 만큼. 네. 점점 은행의 부실 채권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네. 그건 못 갚던 분들이 자꾸 돈을 갚고 있다는 게 아니라 못 갚은 분들은 다 그냥 전학 보내고 퇴학시키고 여기서 그러고 학교에서 있다. 수능 그래서 400점 만점에 평균 점수를 계속 높이고 그러니까. 있다. 그런 공부 거죠, 못하는 우리 자꾸 학교는 빼고.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어요. 지난 주에 3명 있었잖아. 다 전학 보냈어요. 그거네. 퇴학시키고요. 전학 보내서 정원도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잔액도 줄고 있다. 네. 그렇게.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그 돈들이 다 어디 가냐? 우리가 그래서 부실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할 수 있다면 네.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부실 채권을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떻게 그러니까 은행이 사고? 전학 보내고 퇴학 보내는 그 부실 채권을 우리가 산다. 네, 사서 50등 한 애를 한 45등 정도만 만들면 네. 괜찮은 거니까. 예를 들어봐 주세요. 네. 어떤 친구가 나오고 어떤 친구를 이걸 화면에 좀 판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화면 약간 쓸수 이해를 있습니다. 하시면 자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마이크는 계속 들리시죠? 네. 어디 갔을까 여기 있네. 이걸 또 오랜만에 써가지고 좋습니다. 저도 나오나요? 네. 화면에? 네, 나옵니다. 어이. 잘 나옵니다. 오늘 이마가 왜 이렇게 덥냐? 조명이 세서. 자 네.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네. 카메라는 얻은 거죠? 저건가요? 네. 그런 것 저거구나. 같습니다. 그 우리가 무담보 채권이 있고 네. 담보부 채권, 담보부 NPL만 우리가 다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담보부 NPL은 아까 경매로 나온다고 했어요. 예. 채권 이게 갚아지지가 않으면 경매 시장으로 나가는데 네.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네. 들어서 예. 감정가가 이 제가 손을 대면 안 되는구나. 네. 감정가가 네. 머리만 나와요. 감정가가 10억이다. 네. 10억이고 글씨 못 써도 좀 이해는 해주세요. 제가 그 가급적이면 칠판 안 쓰려고 그랬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쓰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네. 여기에 근저당이 한 7억 2천 정도 네. 설정이 되어 있고 왜 예.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네. 5억짜리 집에 3억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도 근저당이 3억이 설정되진 않잖아요. 네. 그죠? 한 120, 130 그쵸. 되죠. 네, 은행이나 뭐 저축은행이나 120%를 설정을 해놔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못 갚았을 때 얘네들이 그렇죠. 경매 넘기고 뭐 이자 비용도 생길 거고 이런 거 생각해서 넉넉하게.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얘네들이 청구한 금액은 야 이거 경매로 넘겨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라고 청구한 금액이 예를 들어 6억 2천이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6억을 빌려갔는데 뭐 이자고 뭐고 포함해가지고 한 지금 6억 2천 밀려 있는 거예요. 네. 네. 요런 물건이 있다. 이게 뭐 무슨 빌딩이다. 건물이다. 그거 자체는 되게 좋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자, 1차에 경매가 나왔습니다. 1차에 나왔는데 10억에 나오겠죠. 네. 처음에는. 10억에 나왔는데 당연히 10억 원에 누가 사가세요 하지만 유찰되겠고요. 안 네. 산다. 네. 예. 유찰되겠고. 2차에 2차. 그 진짜 못 쓴다. 그럼 네. 8억 원에 뭐 한 8억에 나왔죠. 네. 살 근데 사람 이것도 유찰. 네. 3차도 뭐 8, 16. 네. 6억 뭐 얼마. 네. 에 나왔는데 이것도 뭐 유찰. 네. 뭐 4차까지 갔는데도 6, 22, 뭐 5억 몇 억에 나왔는데 이것도 유찰. 네. 뭐 5차까지 갔는데 이제 뭐 4억 한 2천? 3천? 아니 감정가 10억짜리가 왜 자꾸 유찰이 돼요? 이걸 이 가격에 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감정가 10억짜리면 감정가 10억에 10억인데? 사야지. 감정가 10억이라고 해도 10억에 사면 적어도 8억에는 사야지. 이걸 만약에 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시장에 네. 최소한 남겨 먹으려면 싸게 사야 되니까. 네, 무조건. 싸게 사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유찰이 됐다고 칠게요. 뭐 여기에 지저분한 게 뭐 권리관계가 얽혀 있거나 알겠어. 귀신 나오는 집이라.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예. 예를 들자고 그런 건데 이거 왜 유찰되냐고 한다면은 그러면 귀신이다. 하여튼, 자 아무튼. 이제 5차입니다. 5차. 네. 요 단계예요. 요 단계. 네. 자 이게 진짜 좋은 물건이다. 요 정도에 이제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가격을 얼마를 쓰실 건지 두 분이서 또 시청자분들도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10억에. 자, 4억 2천 지금 4억 2천 이상만 쓰면 입찰할 수 있다. 네, 4억 2천 이상 써야 되는데 어. 어느 정도로 쓰실지 머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하셨나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한다고 돈 내놓으라는 거 아니니까.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해본 적이 4억 2천 이상은 써야 되고 네. 네. 여러 명하고 경쟁을 해요. 아, 예. 근데 내가 저걸 받아야 돼. 꼭 이걸 사고 싶다. 그랬을 때 얼마를 쓰실 것 같으세요? 100억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낙찰이긴 하죠. 네, 네, 네. 높은 금액을 쓰면 낙찰되긴 하겠지만 네. 남들은 막 4억 3천, 4억 4천 이렇게 쓰는데 나 혼자 8억 이렇게 써버리면 그렇지. 그럼 이때 가져가지. 그렇지. 그럼 뭐 4억 5억. 살짝 자, 위겠죠 뭐. 머릿속에 해지고 알겠어요. 4억 9천. 이프로님은 5억, 네. 4억 9천. 4억 9천 하면 지금 뭐 2명이 나왔습니다. 5억. 네. 여기가 선인가요? 네. 네. 그다음에 안 네. 4억 9천. 네. 네.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단계는 이미 유찰됐으니까. 지나갔으니까 유찰됐으니까 그렇죠. 이 사이에서 네. 형성되는 게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걸 막 진짜 사고 싶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요걸 갖고 있는 자산 유동화 회사 이걸 이제 거기서 갖고 있거든요. 저축은행이나 은행에서 갖고 있다가 네. 자산 유동화 회사라는 곳에 팔아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신용 정보 뭐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회사들이 만든 어떤 그 자산 유동화 회사 AMC라고 해요. 네.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 회사가 이걸 갖고 있는데 제가 네. 여기 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이거 채권 나한테 파셔라. 이거 6억 2천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나한테 파셔라 라고 한다면 이 AMC 입장에선 이거를 저한테 얼마에 팔겠어요? 최소한 제시하는 금액이 6억 2천짜리를 6억 2천에 사세요 그러면 안 사죠. 또 그냥 그럴 거면 내가 여기다 여기서 집어넣지. 입찰 받으면 되지. 네, 최소한 요 정도 금액을 부를 거란 말이에요. 이미 유찰돼가지고 끝났으니까 한 5억 정도. 뭐 5억 5천이라고 얼마? 할게요. 5억 5천. 5억 5천을 불렀어요. 네. 저분은 6억 2천을 받고 싶은데 6억 2천을 받고 싶은데 당연히 그렇게는 안 살 거고. 네. 안 살 거고 5억 5천. 근데 얘네들이 이걸 사올 때 6억 2천에 사온 게 아니라 한 3억에 사왔을 거 아니에요. 3, 4억에. 네. 5억 5천 원 최소한 주세요. 그러면 제가 흥정을 합니다. 네. 그건 말도 안 되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한 5억 4천? 네. 3천? 아. 따따따 쳐요. 네. 제가 이걸 샀습니다. 네. 사는데 그러면 저는 이걸 얼마에 넣을 수 있냐. 자, 사면서 어떻게 하냐. 계약금 한 5천을 줘요. 계약금 5천을 드립니다. 얘네한테. 그 다음에 여기 경매 참여해야 되니까 요거 한 10% 더 해야 되겠죠. 네. 한 4천 정도도 제 돈 들어갔고, 제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네. 계약금. 4천. 음. 계약금 4천이 들어갔어요. 네. 지금 한 거의 1억 정도 들어갔네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네. 12 포함해서. 됐죠, 여기까지. 네. 좀 들어보려고요. 제 의문은 네. AMC한테 가서 직거래로 야 경매에다 넘기지 말고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저 또 누가 4억에 안 사가면 또 어떡하냐. 내가 그냥 5억 4천에 살게 네. 라고 했으면 AMC도 그래 그럼 나 경매 안 넘기고 너한테 팔게 해야지. 처음부터요? 아니, 중간에 갔다면서요. 네, 중간에 갔죠.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나? 이게 유찰될 줄 알았나? 어쨌든 유찰된 상황에서 네.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찰된 요 상황에서 가는 거죠. 지금 5회차 갔죠. 나왔을 때. 아, 거기까지 유찰이 됐으니까. 네. 거기까지 그렇겠지. 유찰이 됐으니까 그럼 이냐 아니냐 팔 거냐 아니면 그냥 나한테 5억 4천으로 팔 거냐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렇죠, 중간에. 그렇죠. 처음부터 가가지고 야 이거 니네 6억 2천짜리 나한테 5억 5천에 팔아라. 이거 계산해가지고 지네들이 맞으면 그래 가져가세요. 이렇게 시간 걸리느니 안 하겠죠. 그런데 유찰되면 얘네들도 이제 슬슬 똥줄이 타는 거고 똥줄 타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네들 생각한 가격이 있을 테니까. 지네들이 입찰하면 알겠습니다. 되니까. 더 들어보고 질문 드릴게요. 좀 이상하긴 해. 예. 뭐 어디가 이상한 건지. 네. 네. 자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제 돈이 들어갔어요. 그럼 저는 이걸 얼마에 쓸 수 있냐? 지금 6억 2천을 받을 게 있죠. 네. 그럼 여기다가 그냥 6억 쓸 수 있어요. 6억 쓰면 2천 남네. 그러니까 일단 써볼게요. 김 6억 네. 씁니다. 그럼 누구한테 낙찰이 돼요? 김. 6억에. 김 무조건 저죠. 이건 제가 네. 갖고 싶은 거니까. 네. 다 낙찰이 됐어요. 자 낙찰되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돈을 내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네. 네. 돈 내야죠. 법원에 내야죠. 네. 얼마를 내야 돼요? 저 계약금 한 4천 냈으니까 4천 빼고 5억 6천 4천 빼고. 5억 6천을 내야 되죠. 네. 예. 5억 6천을 여기다 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네랑 상계할게요. 이거랑 퉁칠게요. 네. 줄 거. 아, 줄 거 퉁친다. 응. 예. 그럼 6억 교체해서 5억 6천 빼. 맞나? 저, 6억. 6억 이거 계산하기가. 2억에서 네. 5억 6천을 빼면 되잖아요. 이거 계약금 신경 안 쓰고 그냥 6억이라고 할게요. 네. 복잡하다. 6억을 줘야 되는데 어. 계약금 나중에 생각하고 네. 퉁쳐요. 네. 퉁치면 저는 오히려 2천 받을 게 있죠. 그렇죠. 그런데 5천 냈죠. 이거 4천 계약금. 그러니까 2천만 내면 되죠. 법원에다가는 결과적으로. 아, 알겠어요. 알겠어. 6억을 법원에 내야 되는데 6억 2천 퉁치고 6억을 다 내는 건 아니다. 다 내는 건 아니다. 아,
청구 금액이 있으니까 받을 금액이 있으니까 네네. 거기서 차액만 내면 된다. 그렇죠. 차액만 내면 되고 사실 2천만 내면 돼요. 어쨌든 저쨌든. 그럼 네. 합치면 돈이 한 1억 1천 정도 네. 들어간 거고. 그것만 내면 저 6억 2천짜리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내가 살 수 있다. 네. 어. 한번 채권을 살 수 있다가 아니라 NPL을 살 수 있다. 아니죠. 5억 4천에 사는 거죠. 사는 거는. 5억 4천. 아, 그렇지. 네. 자, 법원에다가는 6억 2천에 퉁칩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그래서 이게 삼각대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2천만 내고 가져가세요가 됐지만 네.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낼 돈은 5억 4천 중에 5천 냈죠. 네. 그러면 4억 9천만 주면 되죠. 네. 여기서 뭐 대출 받아서 주든 뭐 하든 4억 9천만 넣으면 돼요. 그럼 5억 4천에 이거 떼오는 거예요. 끝나요. 깨끗하게. 제 돈 들어간 거는 그 5억 4천에 산 거죠. 네. 나 왜 이렇게 모르겠어. 어디서 어디서 좀 정리 좀 해줘 봐봐. 자, 아니 나는 이미 집이 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어. 자, 이걸 5억 정리 좀 해줘 봐. 그래서 안 기자가 관심이 많구나. 자, 5억 4천에 사기로 했고 네. 네. 나는 얘네한테 5천을 줬고 계약금 4천 냈고 여기에 얘네랑 퉁치기로 했고 네. 그 법원에선 사실 낼 거 없고 어쨌든 얘네한테 4억 9천만 주면 되고 아씨 형 안 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내가 내는 돈 이거죠 이거 네. 이것만 네. 내는 거예요 5억 4천만 네. 그런데 100% 낙찰은 받았고요 네. 6억이라고 써서 냈지만 더 초과된 돈은 어떻게 해요? 나한테 들어오는 거지 나한테 네. 그잖아 2천만 원 내고 뭐 하고 난 거는 저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아 이게 어디서 이해가 안 되지? 아 큰일 났네 아무튼 아니 네. 경매 붙인 AMC한테 가서 네네네. 야 너희들 귀찮으니까 경매하지 말고 내가 그냥 한 5억에 살게. 네. 근데 봐라 5억이라도 누가 입찰하겠냐? 네. 그래서 그래 5억에 사 그랬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아니요 경매하고 있는 중간에 하고 있는 중간에. 하고 있는 중간에 5차까지 내려갔을 때 네. 여기까지 내려갔을 하고 때 있는 중간에 네. 중간에 내려갔을 때 내려갔는데 그럼 금액이 대충 레인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충 이 정도에서 팔릴 것이다. 형성이 될 라는 것이다 레인지가 나오는데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6억 2천짜리를 어. 5억 한 5천 5억 4천에 사기로 합니다 네. 얘네한테 5억 4천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AMC는 6억 2천짜리 차용증이지만 네. 우리는 5억 4천만 받아도 충분히 남아. 네. 갖고 올 때 싸게 사왔어. 그렇죠 그래 그럼 네가 5억 4천 내고 가져가. 가져가 그런데 제가 라고 지금 한다. 5억 4천이 없으니 예. 없으니 이거를 받아서 담보대출을 받든 뭐 하든 나중에 드릴게요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네. 일단은 계약금으로 계약금 좀만 줘. 4천만 드릴게요. 네. 5억 남았다고 남네. 그럼 계산 깔끔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쓰는 건 6억 2천을 써버려요. 누가? 제가 지금 4억 2천부터 시작하는 그 5차 경매인데 6억 미쳤다고 6억 2천을 써버려요. 그냥. 네. 예. 그러면 무조건 내가 받으니까. 그렇죠. 그걸 예. 목적이에요. 나는 이걸 사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받아요. 그럼 무조건 받아요. 6억 2천을 경매 저 법원에다 내야 되겠죠. 냈어요. 네. 6억 2천을 내야 되는데 네. 4천 미리 계약금 냈잖아요. 그 법원에다가. 네. 그러니까 얼마를 내면 돼요? 뭐 5억 5억 8천. 8천 내면 되죠. 네. 네. 법원에다 내야 될 돈은 5억 8천. 8천인데 네. 요 5억 8천을 법원에다 내세요 하면 내는 게 아니라 이거 채권 퉁칠게요 6억 2천짜리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네. 돈 다 안 내도 되고. 그렇죠. 아니 네 무조건 너 아니 법원이야 그거야 너희들끼리 한 계산이고. 아니요 그거 상계할 수 있어요. 상계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어요. 아. 무조건 난 법원이야 내가 아니라 상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둘이서 확인서 아니, 써와. 그러니까. 그럼 상계가 돼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AMC는 일단 제끼고 생각하지 말고 네. 내가 하여튼 알겠어요. 이 안 중에 음. 내가 높은 금액을 쓰면 네. 그 돈을 다 안 내도 되고 그렇죠. 청구 금액하고 상계할 수 있다. 네, 상계할 그래서 수 있어요. 그 차액만 내가 법원에 내면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아하. 요 그 말이죠. 건물 중에 6억 2천을 갚아야 되는 건물인데 마이너스 6억 2천이 달려 있는 건물인데 5억 8천을 내가 낙찰받았으니 그쵸. 5억 8천을 법원에다 내면 네. 법원은 그 5억 8천 받아다가 여기다 줄 텐데 저 집주인한테 줄 거고 집주인은 바로 저 6억 2천 빚진 거를 갚아야 될 테니 네. 어차피 저기로 가는 돈이다. 네 가는 돈이다. 그러니 이렇게 상계하겠다. 네. 근데 알고 상계하면- 보면 이것도 내 거죠. 알겠습니다. 네. 사기로 네. 했으니까. 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여기저기 해가지고 이 집을 사는데 들어간 돈은 5억 4천이에요. 그러네요. 결국은 5억 4천 사기로 했으니까. 결국은 5억 4천이에요. 네. 그렇지만 여기다 법원에다 써낸 것만 6억 2천이라고 쓴 거고. 예,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죠. 예. 간단하게. 간단한 걸 내가 어렵게 설명해서 그런가? 네. 네. 5억 4천에 샀는데 네. 낙찰가는 얼마예요?
6억. 6억 2천이죠. 네. 그러면 대출이 얼마가 나올까요? 6억 2천의 기준으로 나오는구나. 그렇죠. 아. 6억 2천에 80% 잡으면 뭐 주택은 네. 그렇게 되긴 않지만 한 5억 한 8천 최대 네. 이렇게 나오겠죠. 네. 대출이. 대출이 음. 필요하면 이거 대출 땡겨가지고 딴 거 써도 되는 거고. 네. 이 대출 받은 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을 받든 안 받든 받아서 얘 주면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거 6억 2천에 샀으니까 얘를 팔아요. 바로 사자마자 6억 2천에. 바로 팔아. 네, 바로 팔아요. 난 사실 이 건물은 잘 팔릴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판 거니까. 아니 뭐 6억 5천에 팔아도 되는 거고요. 네. 아. 이거 깨끗하게 정리됐고 그러면 6억 5천에도 팔리겠죠. 감정가가 10억인데. 아하. 자 그러면 왜요? 감정가가 10억인데 왜 아니 경매가는 6억까지 여기서 지저분하게 뭐 이런 게 붙어 있고 막 연체돼. 오케이 6억 2천에 팔아요. 네. 그래도 세금이 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아 양도세 양도세가, 없다. 예. 없다. 아, 양도세도 없고. 양도세가 안 생겨요. 만약에 2%님 이걸 5억에 받아가지고 한 6억 6억 2천에 2천에 팔았다. 그럼 네. 7천 양도세가 어쨌든 발생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아. 양도세도 안 같은 생겨요. 돈으로 팔아도 내가 실제로 네. 들어간 돈은 5억 8천밖에 안 되니까. 안 되는데 아. 6억 2천으로 써 있으니까. 아, 그 네. 말이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얘를 끼고 사는 게 무조건 이득인 거죠. 알겠어요. NPL을 끼고 사는 게. NPL을 끼고 사는 네. 게. 심지어 뭐가 1번 뭐가 유리하냐? 무조건 낙찰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 높은 가격으로 쓸 수 있으니까. 아하. 그죠? 그렇죠. 높은 가격으로 쓸 수 있으니까 무조건 근데 그 높은 가격 어디까지? 청구금액까지. 어허. 청구금액까지 쓸 수 있으니까 이건 내가 나한테 주는 돈이니까. 근데 이걸 넘게 막 6억 8천 했으면은 6천을 내가 내가 더 그냥 내야 되니까. 꼬라박는 거니까 그건 안 좋고 요 정도 금액까지는 내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내가 내서 내가 받는 거고. 어. 그 다음에 대출도 넉넉하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양도세도 양도세도 없고. 아. 이런 것 때문에 NPL을 응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출 내주는 은행과 국세청이 네. 일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네. 음흠.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엔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은행이 대출을. 네. 왜냐 예. 이걸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유찰이 지금 5억 요렇게 갔잖아요. 쭉쭉쭉쭉 돼가지고 막 10차까지 갔어. 네. 그래서 2억이 됐다. 예. 그 얘네들은 5억 사올 때 4천. 야 한 3억에만 넘겨라. 한 2억 5천에 넘겨라 해가지고 사왔을 때 저는 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6억 2천에. 근데 2억에 사놓고 6억 2천 쓰고 대출은 풀로 땡기고 그 다음에 뭐 해요? 그냥 대출 받으면 팔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디폴트. 또 경매에 내놓으면 그럼 똑같이. 못 갚는다 그러고 저는 그냥 대출금 은행에서 땡겨가지고 룰루랄라 떠버리면 되는 거고 그런 이제 나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안 해주고 완납을 하면 그때 주겠다라는 새로운 방식이 요즘에는 많이 되긴 한데 어쨌든 구조를 이해하고자 네. 그러면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이걸 좀 싸게 사가지고 이 차에 그냥 남기면 안 돼? 할 수도 있잖아요. 6억 2천짜리 5억 4천에 사거나 네.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경매 내놓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게 안 돼요. 개인은 그 거래를 못 해요. 개인은 그게 막혀 있습니다. 개인은 AMC하고는 못하고. 안 돼. AMC를 바로 사는 거, 채권을 바로 사는 거. 아, 그거 안 돼서 저 트릭을 쓴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전에는 2016년인가요? 2016 그 정도에 이게 금지가 된 건데 네. 그 전에는 그냥 채권을 사서 갖고 있어요. 누군가든 낙찰 받겠지. 그래서 만약에 5억 5천에 사가지고 6억 2천을 받을 수 있는 딱지를 갖고 있다가 누군가 6억 2천 이상으로 사가면 차익 먹는 거고 아니면 봤다 애했다 그냥 내가 입찰 받아가지고 팔아버리겠다 시장에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개인이 받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경매에 응용을 한다가 사실은 NPL의 핵심입니다. 이야. 복잡한가요? 희한한데요. 저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런 거 누가 해? 저거 누가 하지? 그 NPL 투자라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돈이 5억 8천으로 이걸 5억 8천 정도를 샀잖아요. 네. 근데 내 돈이 들어간 건 사실은 없어요. 다 대출 받아가지고 한 거지. 처음에 1억 정도. 그러니까 10억짜리를 1억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감정가 10억짜리를. 그러네. 네. 소액으로. 아, 대출을 받아서. 네. 대출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굴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AMC가 대출 채권 싸게 사온 그 친구가 네. 나는 5억만 받을게. 네. 그래도 남아 네. 하는 그 집을 예를 들면 내가 7억을 써서 받았어요. 네. 그럼 7억을 내가 내야 되겠죠? 그렇죠. 대출 받은 만큼 냈죠? 네. 그 7억이 그럼 그 AMC한테 갔죠? 네. 그럼 AMC는 5억만 받기로 했죠? 아, 네. 그럼 2억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저한테 들어오죠.
왜냐하면 거기에 써 있는 뭐예요 그 청구 금액은 네. 6억 2천이라고 써 있으니까 뭐 7억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리고 5억만 받기로 한 거고 7억이라고 껍데기에 써 있지만 나랑 거래는 5억에 하기로 한 거고 그 저 집은 환불이 저 되는 집은 원래 빚쟁이 A가 갖고 있는 집이잖아요. 지금 좀 전까지는 등장하지 않고 울고만 계셨던. 네네네. 그죠? 그렇죠. 지금도 계속 그분이 그래서 갖고 울고만 있다가 계셨던 A 빚쟁이의 집인데 네. A 빚쟁이가 그 집을 담보로 6억을 빌렸는데 네. 중간에 그 업자는 난 5억만 주면 나갈래 싸게 채권 산 거야라고 네. 하고 있는데 김현우 소장님이 예를 들면 6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네. 그럼 법원은 그 6억을 그 아까 울고 있던 빚쟁이 A한테 주겠죠. 네. 그 돈이 어떻게 소장님한테 와요? 1번이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잖아요. 예. 빚쟁이한테 주더라도 그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 계좌에 넣어주고 자 이제 AMC한테 주세요가 아니라 네. 1번 근저당권 갖고 있는 사람이 법원에다 이미 경매를 신청을 했으니까 집 네. 팔린 돈은 법원이 예. 1번을 울고 있는 A한테 주는 게 아니라 AMC에 먼저 넣어주죠. 그렇죠. 그 다음 순위가 이제 울고 있는 그 사람이죠. 그렇죠. 이게 6억 2천이 걸려 있는데 이걸 6억 5천에 썼어. 네. 그럼 법원에 들어온 돈은 6억 5천이죠. 예. 6억 2천 떼주고 나머지 3천은 울고 있는 그 사람한테 주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AMC는 소장님한테는 난 5억만 받을게 한 후에 법원으로부터는 6억이 꽂히는데 네. 그래도 소장님과의 사적 계약으로 1억 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한테는 5억만 팔기로 했으니까 내가 혹시 더 써서 니네한테 더 가도 차익을 나한테 주는 거야라고 사전에 약속한다. 계약서를 다 쓰니까. 예. 그래서 우리 경매 사이트 가면은 그런 있어요. 것들을 AMC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런 물건들을 갖고 있는 제대로 된 물건들을 갖고 있는 AMC는 네. 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뭐 추려져 있고 예. 그것도 상식적으로 그럼 그 AMC가 네. 시중에다 이걸 그냥 우리가 가져가서 시중에다 팔면 6억 받을 수 있는 뭐 7억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면 그냥 팔았어야 되는 건데 그죠? 네. 그분들은 그런 것들은- 부동산 볼 줄은 모르고 아니죠. 그런 것들은 안 팔죠. 그러니까 좋은 거 같은 거, 이거는 확정적인 수익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거 아까 무조건 AMC가 NPL을 팔아버리지는 않습니다. 은행에서 갖고 온 것 중에 야 이거는 그냥 갖고 있어도 되는 물건들이야라고 하는 거는 안 팔고. 네. 그게 접점이 맞아요. 개인 투자자가 봤을 때 우리도 이게 먹을 게 있고 AMC가 봤을 때 이거는 먹을 거 없어. 먹을 게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시간만 오래 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형성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 좋은 물건은 그 대상이 안 되겠군요. 좋다라고 완벽하게 좋은 물건은 나오질 않죠. 사실은 은행에서 처분 안 시키죠. 은행부터 은행에서부터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죠. 은행이 차라리 경매로 팔아버린다 그냥. 뭐 그러거나 아니면은 받을 수 있는 채권이 그냥 쥐고 있거나 쥐고 있거나 경매로 넘기거나. 근데 다만 은행은 그게 이제 연체 채권으로 잡히면 뭐 싫어서 그냥 넘긴다면서요. 그렇죠. 연체 채권으로 만약에 100이 잡혔는데 이 중에 이걸 다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100 중에 우리 그 관리할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파는 거잖아요. 그 남겨줄 우리가 갖고 있을 것들은 정말 옥석 가려가지고 좋은 것들만 남겨놓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나머지 AMC한테 들어간 도매로 넘어온 것 중에 도매 쫙 들었는데 알겠어요. 얘는 좀 모양이 안 좋아 이런 것들은 먼저 나올 것이고 그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경매는 받을 때 그 울고 있었던 사람이 빌린 돈 정도까지만 경매로 받아야지. 그거보다 더 지르면 아까 울고 있던 그분한테 돈이 더 간다. 그냥. 그렇죠. 내 돈이. 그렇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못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네. 경매가 시작되면서부터 낙찰이 될 때까지 계속 불어납니다. 이자가 붙어요 여기 연체 네. 이자가. 네. 예전에는 그 연체 이자의 선이 한 상한선이 없었지만 지금은 약정 이율에 플러스 3% 포인트 라서 그렇게 크지는 않으나 네. 이걸 일부러 경매를 연기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을 올리는 사례들도 있기는 했었어요. 빚 받을 분들이. 네. 경매를 연기시키면 예를 들어 한 달 연기됐다. 그러면 한 3억짜리라고 하더라도 5%에 빌렸는데 3%면 연체 이자가 8%잖아요. 그럼 38, 24, 2,400이니까 월 이자만 200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런 거 저런 거 비용 떨고도 남으니까 경매를 일부러 연기를 시켜서 연기시켜서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렇게 쳐서 갖고 가는 것도 서로 도와주는 길이다. 울고 있는 분 도와주는 방법이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건 그래. 그러니까 항상 경매를 안 받는 분이 있어요. 또 내지는 뭐 경매로 나온 거 뭐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 왜냐면 기분상 그렇지. 그 어려운 분 괜히 그 사람 마음에 피멍들게 하는 거라고.
아, 왜 근데 피멍을 들게 해요? 그거 빨리 낙찰 받아줘야지. 뭐 1차에 나왔을 때 낙찰 받으면 그분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자도 안 풀어놨고 네. 나한테 돌아올 돈도 있고. 그런데 자꾸 유찰되고 가격은 떨어지고 이자는 계속 그만큼 안 불어나고. 사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비슷한 사례를 저도 또 아는 선배님은 네. 꽤 여유 있으신 분인데 네. 나는 그 세입자한테 월세 전세 받는 거 부당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윳돈이 있지만 그래서 나는 그 월세 전세 받고 집 빌려주는 거 안 해. 난 내 집 하나만 갖고 있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네. 뭐 역시 대단하십니다 하고 넣어왔지만 뒤돌아오면서 저 형이 있는 재력으로 집을 9채 더 사서 9명한테 빌려주면 세입자는 다른 데 안 가고 거기서 하면 되니까 전세 월세가 더 내려가는데 돈은 있는 분이 전세 월세를 안 넣으니까 세입자들은 딴 데 가서 더 비싼 돈에 전세 월세 들어가야 되지. 저게 위하는 거 맞아? 이러고 말았죠. 그런 거나 본인의 생각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따지고 보면 힘든 사람한테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는 그 부실채권 NPL 자체를 그냥 사가지고 배당 투자라고 해요. 아, 내가 이걸 싸게 사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네. 1,000만 원짜리를 500에 사서 그 이상만 먹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니까 네. 해가지고 했었던 투자 방법이 이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 경매를 껴가지고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NPL을 직접 살 수 있는 건 대부업체만 살 수 있습니다. 네. 대부업체의 설립 요건이 자본금 5억 이상이에요. 예. 그래서 아예 이걸 전문적으로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억 이상으로 대부업체를 차리고 좀 만들고. 네, 야. 자본금을 넣어서 만들고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AMC에서 그냥 그건 채권 사면 되는 거니까 예. 그건 좋은 점이 이걸 소유권을 이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 이게 건물을 내가 직접 취득한다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채권 거래니까 여기서는 그냥 그거에 대한 세금만 내시면 되는 거고 사실은 이거 업으로 안 하면 이거 세금마저도 없거든요. 우리가 네. 주식 매매 차익, 양도 차익 세금 안 내는 것처럼. 그런데 이걸 이제 대부업을 등록해서 업으로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대부업을 거쳐가지고 대부업에 수수료 주고 야 대부업체 네가 저 AMC 가서 이것 좀 사줘라. 아 그렇게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대부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업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AMC에서 NPL을 대신 사주는 그리고 수수료 한 1% 정도 먹는. 그럼 걔네들은 그냥 앉아서 야, 물건은 네가 골라. 우리는 쇼핑만 해줄게. 직구대행 이런 거. 그 상품이 후지고 꾸지고 망가지고 이건 상관할 게 없잖아요 중간에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만 하는 대부업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합니다. 네. 왜 그거를 NPL을 대부업체만 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죠? 그것도 웃기네요. 다 됐었는데 개인을 막은 이유는 여러 가지 유추되는 건 있어요. 일단 1번 개인들의 이 채권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민원이 폭주.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국민은행에서 돈 빌렸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김현우가 찾아와서 나한테 돈 갚으라고 내용 증명 보내고 이게 무슨 짓이냐. NPL을 사갖고 가면 독촉을 할 수 있으니까. 독촉은 누구든 할 텐데 나는 국민은행에 빌려가지고 한 석 달 안 갚아가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 개나 소나 언제는 김현우가 연락 오더니 또 며칠 뒤에 보니까 이걸 안승찬이라는 사람이 채권을 넘겨갔다고 나한테 뭐가 날라오고 이제 이 사람이 돈 달라 그러고 내 채권이 여기저기 팔려다니고 근데 이거는 그럴 수 있는 건데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 채무자 입장에서는 금감원이라든지 어디엔가 민원을 걸 수 있는 것도 되죠. 그러니 예. 독촉의 ABC를 잘 배운 사람들만 이 뛰어들어라. NPL을 받아가라. 어쨌든 회사처럼 보이는 애들이 해라. 네. 그러려면 대부업 등록을 등록을 해야 되고. 된다. 네. 근데 대부업 등록은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면 돼요. 그 자본금 5억이라는 것만 있으면 뭐 어차피 뭘 사도 그 돈 없이 사겠어요 어디? 그렇죠. 아니면 뭐 돈 빌려서 5억 만들었다가 그리고 이거 그 갚으면 되지. 자본금이 예를 들어 뭐 인테리어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쌓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쌓기만. 통장 잔고에 확인만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뭐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하도 상관은 없는 거라 알겠어요. 요건만 요지경이네. 요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보면 경매 관심 있으셔서 요즘에 아파트나 경매 받고 싶어 하면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늘 있는 게 NPL이에요. 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그럼 NPL은 어디 가서 어떻게 봐요? 여기 요런데 이렇게 요거 이제 일부 홈페이지
구독 이거 광고 아닙니다. 구독션, 지지옥션 이런 경매 전문 업체들 가면 부실 채권, 뭐 NPL 이렇게 메뉴가 다 되어 있고 NPL이 다 메뉴가 있구나. 메뉴가 아예.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부실 채권 관련된 그러니까 전체 경매 물건 중에 한 30%는 부실 채권이 끼어 있는 부동산 경매 물건 이런 뜻이네요. 그거를 아. 걸러가지고 필터링을 합니다. 따로 모아서 네. 왜냐하면 이게 부실 채권이 안 껴 있고, 부실 채권이 아니라 그 AMC가 안 껴 있고 네. 은행에서 직접 저축은행에서 직접 경매로 내놓은 것들도 있잖아요. 많죠. 그런 것들이 한 많죠. 70%. 그거는 그런 내가 게 더 입찰해서 많고. 그냥 따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이제 저축은행에 따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NPL을 사와야 되는데 네. 개인은 그게 안 되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필터링을 해주면서 네. 그런 이제 회사도 나오는데 이런 정보를 보려면 유료입니다. 유료예요?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제 돈 내라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서 있는데 그럼 그 부동산이 마음에 들면 네, 그 경매 입찰도 해야 되겠으나 네, 그 부동산을 관리하는 AMC 그렇죠. 돈 대신 받아주는 거기 가서 네. 내가 이 빌라든 이 토지든 이 아파트든 얼마에 살려고 하니 네.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제안을 하고 맞습니다. 오케이 됐으면 경매장에 가서 그 가격으로 하고 계약서 일단 얘네랑 쓰고. 받아서 내고 그렇죠. 경매장에서는 일로 돈 주고 그렇죠. 어.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로 네. 야. 그래서 요거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 이거는 보시면 완전 선수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지금 이렇게 이해는 다 되셨죠? 여기까지 플로우가.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거나 그다음에 그 실전적인 것들을 공부를 하면 이거는 누구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주식과 달리 얘는 공부를 하면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게 야, 이거는 개인이라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나와 있는 그 AMC의 네. 자산 관리자 AM이라는 사람들도 전화를 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고 왜냐면 고객이니까. 네. 모르겠어요. 개인 간의 사적 계약이니까 이건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 막을 것 같긴 한데 네.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음. 막아야 경매 시장에서 낙찰되는 그 금액이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 합리적인 되지. 가격이거나 취득 금액이 되고 네. 또 팔면 양도세도 거둘 수 있고 그렇죠. 대출도 적당한 가격으로 줄 수 있고 네.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구멍이에요. 아까 그 양도세나 이런 것들이 어떤 분명히 구멍에서 구멍인데 나옵니까? 구멍인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그 세금 적에 뚫려 있는 많은 구멍들을 봤을 때 얘는 그래도 비교적 빨리 막을 필요가 없는 조그만 구멍이라고 조그만 판단이 되는 건지. 구멍이고. 알겠습니다. 야. 저 어떤 분이 부동산이 안 팔릴 수는 없나요? 저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한 게 네. 부동산 이렇게 보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네. 문제는 핵심은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네. 이 부동산의 가치 판단을 잘못하면 쟤도 휴지 쪼가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니 아까 5억 2천에 샀어요. 예. 사가지고 뭐 5억 2천에 샀나? 5억 8천에 샀나? 어쨌든 샀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10억짜리를 이렇게 낙찰 받았는데 이걸 이제 시장에 팔아야지 양도세도 안 내면서 근데 내놨는데 안 팔려. 그건 모든 자산이 그래요. 어떤 자산의 가치 판단을 잘못하면 예, 예. 그냥 죽음이에요. 그 이게 1번이에요. 그 매물로 나오는 걸 부동산 가서 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주식도 어.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면 따블입니다. 세금도 없어요. 좋아 보이죠? 하지만 10,000원에 산 주식이 1,000원에도 안 팔리면 그렇죠. 큰일 나는 건데 그거나 같은 마찬가지. 거지. 그래서 NPL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 구조를 오늘 설명을 드린 거고 핵심은 얘 일단 기본적인 건 부동산이다. 이 부동산의 권리 분석이나 가치 판단이 잘못되면 NPR은 그냥 뭐랄까 중간에 스킬 같은 느낌인 거고 근데 그 스킬이 대단히 어떤 비용을 줄여줄 수 있고 좋은 툴이기는 하나 기본적인 분석이 잘못되면 얘는 망할 수 있다. 그건 뭐 당연하죠. 예. 이게 사실은 핵심인 거죠. 그럼. 다만 그럴 만한 물건들이 주로 거래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 있는 무슨 새 아파트 이런 거는 당연히 제값에 거래될 거고 그거는 안 거의 나온다고 낙찰돼서 보시면 돼요. 내려오지도 않을 거고 네네. 10억 감정가가 6억까지 내려올 리도 없을 거고 네. 그래서 화면 예, 잠깐 말씀하십시오. 보여주시면 나오는 것들을 제가 몇 개 캡처를 해봤어요. 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거제시 실제로 다세대 빌라, 빌라, 임야, 네, 광주 주택. 임야, 청주 주택, 아, 뭐 인제공 공장, 와 이거는 예. 공장도 있고. 예, 이런 것들 공장들이 특히 많이 나오고요. 공장이 사업하다가 네. 주택은 아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이런 것들은 NPL로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다. 저게 감정가 대비 뭐 거래 낙찰된 가격이 실제 시가보다 많이 낮을 것 같으면 해봐라. 이런 것들은 이제 AMC 회사에서 추천 물건으로 띄워줍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고르는 거죠. 우리가 쇼핑을 하는 거죠. 예. 이걸 클릭을 해보면 돈 내라 그러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경매장에서 경매를 하려면 그냥 아마 속 조마조마 해야 되는데 네.
내가 당첨될 수 있을까 아닐까? 저거는 내가 이거 쓰려고 하는데 당신 내가 오케이 하겠소라는 걸 사전에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안 됐다. 예를 들어 제가 그걸 6억 2천짜리를 사왔어요. 그래서 네. 6억 2천에 썼는데 썼어. 그거 어떤 만약에 안 이상한 됐어. 놈이 6억 5천에 썼다. 네. 그럼 그 사람한테 낙찰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되고 계약금 돌려받습니다. 그 리스크가 없고. 없어요. 그 리스크는 없어요. 음, 그 리스크는 없어요. 됐습니다. 물건이 좋은 건지 안 나오면 저기 안 나오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눈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걸 기르면 얘도 얼마든지 소액 투자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다. 여기는 뭐 비싼 것들만 나왔지만 뭐 한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도 있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10억짜리도 1억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예. 따지고 봤을 때는 거의 실제로 뭐 10% 내는 돈이 수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심지어 그것도 뭐 질권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마저도 대출이 나오는 대출을 경우도 있고. 해주니까. 예. 네. 맞아요. 근데 좋은 이거는- 부동산이 저기 나올 일은 없는데 네. 좀 열악한 부동산이지만 뭐 괜찮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되면 그냥 조마조마 경매에 낙찰받고 하는 것보다는 AMC가 끼어 있는 NPL이면 그렇죠. 이런 방법도 있다. 네. 반드시 내가 이걸 낙찰을 받고 싶다거나 뭐 이럴 때 쓸 수 있는 지금 이런 물건이 많이 나오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어때요? 요즘? 그 많이 나온다 좋은 물건이요? 할 좋은 만한 물건. 것들이? 글쎄요. 혹은 뭐 물량이 많건 아니요.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별로. 네. 나올 요즘 같은 저금리에 나오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나 요즘 같은 대출 규제가 강한 때는 나올 수 있죠. 제가 생각하는 옛날에 거고요. 부동산 가격 많이 막 떨어지고 조금 그래서 안 좋았을 때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담보대출 받았는데 받을 때는 대출 규제가 없었는데 만기돼서 네. 저 연장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연장 만기 안 안 돼. 되는데요. 7억 갚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7억이 어딨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나오는 그 거죠. 별로 경매 시장이 지금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가 감정가 이상으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뭐 5억에 나오는데 막 6억에 팔리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배당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부실 채권을 사서 갖고 있으면 무조건 이득이겠죠. 그래서 끝까지 딱 그 경매가 끝나고 낙찰된 금액으로 배당 받고 그러면 손 털고 나오고 이런 것들은 활발하겠으나 경매 시장이 이게 부동산이 뜨거워지면 주택 시장이 뜨거워지면 근데 그게 아닐 경우 그럴 경우에는 좋은 물건이 안 나오고 상대적으로 시장엔 안 나올 거고 배당 투자는 지금처럼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좋은 물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좋은 물건이 그러니까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즉 예. 싸게 사서 비싸게 확정적으로 내가 이거 경매만 끝나면 돈 받는다 할 수는 있어서 위험은 떨어지겠지만 그런 물건은 적어진다라는 거. 어른들의 코인이네. 그냥 어떤 분이 그냥 나 주식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생소하셔서 좀 어렵고 네, 막 네.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것도 가만 들여다보고 또 이제 설명 뭐 유튜브들 뭐 설명 잘하는 것들 많이 있어요. 한번 재밌게 설명하시는 분들 그거 한번 공부해 보시면 이런 세계도 있군요. 예 이런 세계도 있고 뭐 재미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냥 나는 주식해야 되겠다 생각을 강하게 갖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네. 힘들게들 사네. 뭐 이런 느낌도 야. 들고. 야. 저 아는 회사 중 그 무슨 매체 중에 네. 그 뭐 일종의 게시판 같은 거죠. 네. 회사 뒷담화하는 게시판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예. 회사에 무슨 이상한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뭐 사장님이 잿더리를 던졌다거나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막 이제 올려요. 자기들끼리 어. 자기들끼리만 올려. 그 왜 올리냐면 블라인드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를 리얼하게 알고 싶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트 가보면 그 리얼한 게 나와 있어요. 보면 걸리는 거지. 아 이거 안 되겠다. 근데 수익 모델이 없어요. 그 회사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생각한 수익 모델이 뭐냐면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글을 지우는 거. 아니 물론 돈 받고 지을 수도 그것도 네. 수익 모델이지만 그거는 본질과 거나는 그러네. 거고 네. 그런 그거를 모아서 음. 회사의 사내보 같은 걸로 회사마다 납품을 하자. 아. 어. 왜? 나쁜 얘기인데. 아니 그런 걸 모아서 읽다 보면 음. 야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야. 아, 그런 사례들 다른 회사 사례들 보여주고. NPL을 보니까 야 주식이 편해. 오늘 그러면 제가 무슨 그런 건가요? 그런 사례들 보면 아유 우리 회사 계속 다녀야 되겠다. 우리 사장님은 착한 사람이네. 그런 효과가 있었던. 네. 야, 기운이 쭉 빠지네요. 네 오늘 와. 야 김현 소장님이 오늘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큰 공을 하셨어요. 신기했습니다. 더 신기해. 야. 더 재밌고 쉬웠어야 되는데. 그래야 투자 안 하면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어쨌든 뭐 네. 긍정의 영향이죠. 그럼요. 네. 다행이네요. 재밌었습니다. 네. 새로운 세계 네. NPL.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